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한번 고등수학 상 곱셈 공식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곱셈 공식을 나가는데요. 곱셈 공식에서도 약간 단순한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간 그런 곱셈 공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약간 다소 복잡한 형태, 여기 고등학교 와서 처음 완전 배우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저렇게 복잡한 것까지 나가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면은 원래 나가기로 했던 기본 곱셈 공식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도 아마 곱셈 공식들을 여러 개 배웠을 텐데요. 고등학교의 곱셈 공식도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들에서 조금 더 응용한 것 뿐이지 완전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완전 새로운 게 뚝딱 나온 게 아니라 기존 곱셈 공식에서 그 기존 곱셈 공식을 조금 더 곱한다던가 그거에 틀을 약간만 바꾼다던가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총 한 7개 정도의 곱셈 공식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곱셈 공식들은 대부분 외우면 좋잖아요. 외워야 돼요. 왜냐면 문제들을 풀 때 그거를 다 계산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외워서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이 필요하지만 그냥 외우면은 좀 까먹기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루프 과정이 있습니다. 이 프루프라는 것은 증명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왜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느냐, 왜 이런 갑자기 전개가 갑자기 뚱딱 나왔냐, 이런 것들을 여기 부분에서 증명시켜주는 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에서는 자, 앞에서 다룬 다항식 곱셈에서는 분배 법칙과 우리가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서 식을 전개했죠. 근데 다항식을 전개할 때도 기본은 분배 법칙이지만 솔직히 곱셈 공식을 배울 때도 사실 기본은 분배 법칙에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다른 곱셈 공식도 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분배 법칙이 뭐였죠? 네, 맞아요. m 곱하기 a 플러스 b가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m을, 곱해져 있는 m을 a에다가 곱해서 ma라고 적고 플러스, 여기 플러스가 중간에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였다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됐어야겠죠? 그 다음에 m이랑 b랑 곱해서 mb 이렇게 순서대로 분배를 해준다. 그게 분배 법칙이었고, m이 뒤로 가 있을 때는 그냥 똑같이 a 곱하기 m 해서 am, b 곱하기 m 해서 플러스 bm 이렇게 했던 것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곱셈 공식들을 이것들을 이용하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 1번입니다. a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 a 마이너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인 것과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만 서로 차이점이 있고, 전개한 이 공식에서는 여기 가운데만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루프를 통해서 왜 이 가운데만, 여기는 왜 플러스고 여기는 왜 마이너스고 왜 다른 곳은 똑같은지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플러스 b제곱부터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제곱을 했다는 것은 제곱이 무슨 뜻이죠? 맞아요. 똑같은 것을 두 번 곱했다는 뜻이죠. x제곱도 x 곱하기 x. 그래서 x를 두 번 곱해서 x제곱인 것처럼 a 플러스 b제곱도 결국에는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나타낸 것을 기반으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 보면 됩니다. 어떻게 이용할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A랑 곱해주고 그래서 A제곱 그 다음에 A랑 B랑 곱해주고 그래서 플러스 AB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랑 A랑 곱해주고 그래서 플러스 BA 그 다음에 B랑 곱해져서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A제곱은 동류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A, B는 동류항이 있습니다. 바로 BA겠죠. 지금 순서가 달라서 이거 동류항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곱하기일 때는 뭐가 먼저 오든 순서가 상관없죠. 그래서 이건 똑같이 A, B라는 동류항인데 이건 1AB, 이것도 1AB이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플러스 2AB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B제곱은 그대로 동류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 제곱을 이렇게 전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전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더니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식이 그대로 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A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된다. 그래서 그냥 A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기보다는 이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식이 나왔는가 이런 것을 해석한 다음에 외워야지 더 수월하게 외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A-B제곱인데요. 이 A-B제곱을 같이 분배해 본 다음에 왜 중간에 부호만 다른가 그런 것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B제곱도 똑같이 A-B 똑같은 것을 두 번 곱한 거겠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이것도 분배 법칙을 정말 곱셈 공식에서는 분배 법칙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분배 법칙을 많이 연습했어야지 이제 곱셈 공식이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B 제곱도 한번 분배 법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랑 곱해서 먼저 A 제곱이 되고 A랑 마이너스 B랑 곱해서 마이너스 AB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랑 A랑 곱해서 마이너스 BA가 되고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1B랑 곱해서 플러스 B제곱이 되죠. 자, 그럼 이것도 우리 한번 동류항끼리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A제곱을 먼저 동류항을 보자면 동류항이 없네요. 그러면 A제곱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도 여기 동류항이 이거 위에 것처럼 똑같이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1 더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2AB가 아니라 그래서 마이너스 2AB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적어주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의 부호가 달랐던 것은 여기 어차피 가운데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곱해서 마이너스가 됐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똑같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호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A 플러스 B 제곱 그러니까 플러스인 부분은 가운데도 플러스이고 2AB 플러스 B제곱이구나. A 마이너스 B제곱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고 다른 거는 똑같구나. 근데 그래도 아무리 이 가운데 부호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여도 다른 부분이 안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제 방식으로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A 플러스 B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A랑 B를 각각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 먼저 제곱해주면 A 제곱이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제곱해주면 B 제곱이죠. 근데 이거를 멀리 둔 이유는 가운데 2AB가 있어서기 때문이죠. 근데 또 2AB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2를 제곱이 아니라 그냥 곱하기 2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A 플러스 B를 그냥 A 플러스 B가 아니라 A 곱하기 B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A 제곱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2랑 A랑 B 모든 것들을 다 곱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플러스 2AB다.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외우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2ab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b를 제곱한다.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a-b 제곱도 a를 먼저 제곱을 해줍니다. 맨 첫 번째 있으니까 a를 먼저 제곱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2를 곱하기로 바꿔서 a를 곱해주고 b도 곱해주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일 경우에는 부호 상관없지만 마이너스는 또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b라고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b를 제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b가 그냥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는 곱하면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두 번 곱하면 그래서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저는 외워줬습니다. 아마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외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외우는 방식이고 이게 왜 이렇게 식이 나왔는지는 이 증명을 통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1번이었고요. 이제는 2번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데요. 자,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a랑 a랑 먼저 곱해줍니다. 그래서 a 제곱 이렇게 써준 다음에 a랑 마이너스 b랑 곱해서 마이너스 ab 이렇게 써주고 b랑 a랑 곱해서 플러스 ab 이렇게 써주고 b랑 마이너스 b랑 곱해서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써줍니다. 자, 이렇게 써줬는데 이것도 동유항끼리 정리를 해줘야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a제곱은 동유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a제곱 써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ab는 여기 동유항이 여기 똑같이 ab가 있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자, 이렇게 다를 때는 0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만약에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있을 때 똑같이 3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부호가 다르면은 0이 되겠죠. 왜냐면 플러스 3을 이렇게 플러스 3을 했는데 여기서 또 마이너스 하면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같은데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0이 되고요.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만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만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a 제곱 마이너스 b가 됐던 거예요. 왜? 이렇게 전개를 했더니 가운데 동량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둘만 남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그냥 여기 앞에 저는 부호는 신경을 안 쓰고 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그냥 어쨌든 a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a 제곱은 분명히 생길 테고 b도 두 개가 있으니까 b 제곱도 생길 텐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외워줬습니다. 외우는 방식은 각자마다 편한 방식으로 외우면 되는데 아마 대부분 이렇게 외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1번 곱셈 공식과 2번 곱셈 공식을 바탕으로 이그샘플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샘플은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이거 모두 다 위에 것들을 그냥 A, B가 아니라 실제 수, 항, 문자 이런 것들로 변화한 거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 보다 보면 이건 이 공식 쓰면 되겠네. 이건 이 공식 쓰면 되겠네.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자면은 자, 여기서 또 떠오르는 게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딱 떠올라야 되는데 2x 플러스 3분의 1 제곱. 자, 이거는 어떤 공식을 쓰면 될까요? a 플러스 b제곱을 써야 될까요? a 마이너스 b제곱을 써야 될까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를 써야 될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a 플러스 b제곱을 써야 돼요. 왜냐고요? a를 2x로 한 거고 b를 3분의 1로 한 거고 가운데도 똑같이 플러스고 제곱이니까 완전 똑같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의 공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a 플러스 b제곱의 공식이 뭐였죠? 맞아요. 먼저 a제곱을 해준 다음에 플러스 2ab, 그다음에 플러스 b제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이 수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먼저 a 부분을 제곱해야겠죠? 그러면 a 부분이 2x니까 2x를 제곱하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 다음에는 플러스 2 곱하기 a 곱하기 b를 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2 곱하기 a 부분, 바로 2x죠? 그러니까 2x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b 부분도 곱해줘야겠죠? b 부분은 지금 3분의 1이니까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제곱, 그러니까 3분의 1 부분을 제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약식으로 한 거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2x의 제곱은 2의 제곱과 x의 제곱이니까 4x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2x 곱하기 3분의 1은 플러스 3분의 4x가 되겠고요. 플러스 3분의 1 제곱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셈 공식으로 하면은 엄청 간단해져요. 만약에 곱셈 공식이 없이 했다. 그럼 우리 실제로 2x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2x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해가지고 여기서 곱해서 4x 제곱이 되고 여기서 곱해서 플러스 3분의 2x가 되고 여기서 곱해서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복잡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안 할 수 있고 공식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공식을 외워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4x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공식을 써야 될까요? 자, 먼저 눈에 띄는 게 여기 부분이 약간 a 같고 여기 부분이 약간 b 같고 제곱이 됐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자, 딱 떠오르시죠? 맞아요. a 마이너스 b제곱을 써주면 됩니다. 자, a 마이너스 b제곱을 써주면 되는데 a 마이너스 b제곱을 전개하면 곱셈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맞아요. a 플러스 b제곱과 같이 a 제곱을 먼저 해준 다음에 가운데 부호만 달랐죠? 여기는 플러스 2ab였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2ab였고 뒤에는 같았어요. 플러스 b제곱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a 부분을 제곱해야 되니까 여기서 a 부분은 맨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4x겠죠? 그래서 4x를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b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 부분, 그러니까 4x 곱하기 b 부분, b 부분은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괄호 씌우고 마이너스 3분의 1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똑같이 b 부분을 제곱시켜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제곱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4x의 제곱은 4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이니까 16x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x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지금 먼저 부호를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맞습니다. 플러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한 다음에 2 곱하기 4 곱하기는 8이고 8 곱하기 3분의 1은 3분의 8인데 여기 또 x가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8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인데 일단 마이너스를 제곱하면은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제곱하면은 9분의 1이기 때문에 플러스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자, 한번 보시면요. 5x 플러스 4y 곱하기 5x 마이너스 4y입니다. 자, 지금 현재 5x라는 게 여기 앞에 와 있는 것도 똑같고 4y가 뒤에 있는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부호가 서로 반대되는 것도 보니까 왠지 이거 위에 거랑 a 똑같고 b 똑같고 부호 반대되는 거 완전 똑같죠? 이거를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공식은 뭐냐면요. a제곱 빼기 b제곱입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보면은 a제곱을 먼저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a는 5x니까 5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b제곱을 해야 되는데 b는 여기서 4y니까 4y제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의 제곱은 25고 x의 제곱은 x제곱이고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이고 y의 제곱은 y제곱이므로 25x제곱 마이너스 16y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에 대한 것과 이거에 관한 문제들을 엄청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공식이랑 네 번째 공식, 그리고 다섯 번째 공식까지 한번 공부해 온 다음에 또 이거에 맞는 example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번째 공식을 보면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다. 약간 헷갈려 보이긴 한데 이것도 한번 프루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결국에는 분배 법칙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분배 법칙을 먼저 x 곱하기 x를 해보면은 x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x 곱하기 b를 하면은 플러스 bx겠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x를 하면은 플러스 ax입니다. 그 다음에 a 곱하기 b를 하면은 플러스 ab네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동료항끼리 정리를 해줘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x제곱은 여기서 더 동료항이 없으니까 그냥 적어주고 bx는 보니까 동료항이 ax가 있습니다. 지금 x라는 문자가 같고 1이라는 차수가 같기 때문에 동료항이라고 할 수 있고 개수는 각각 b, a인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개수끼리는 따로 괄호를 묶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b 플러스 a 이렇게 따로 개수끼리 묶어준 다음에 동일한 문자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a, b는 동료항이 없으니까 그냥 a,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답이 나오는데 여기 위에 보니까 똑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외우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약간 그래도 좀 헷갈려요. 이거 어떻게 외우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먼저 x가 일단 두 개가 있으니까 일단 제곱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x제곱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x 빼고는 숫자가 a랑 b밖에 없으니까 이 둘이 더하는 거를 첫 번째로 하고 이 둘이 곱하는 거를 두 번째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이거 더하는 거 먼저 첫 번째, 그 다음에 곱하는 거 두 번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쉽게 외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공식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네 번째 공식은 ax 플러스 b. 약간 헷갈려 보이지만 이것도 앞에 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t는 acx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 곱하기 x 플러스 bd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약간 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오히려 약간 규칙들이 약간 보이는 거라 오히려 저는 좀 더 외우기 수월했던 것 같은데요. 먼저 프루프를 통해서 증명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무조건 일단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ax랑 cx랑 먼저 곱해주면은 a 곱하기 c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ac 그 다음에 x 두 개니까 x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x랑 d랑 곱하면은 플러스 adx가 되겠고 그 다음에 b랑 cx랑 곱하면은 플러스 bcx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랑 d랑 곱하면은 플러스
플러스 BD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무조건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말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ACX 제곱은 동류항이 없으니까 그냥 ACX 제곱 이렇게 적어주고 ADX 플러스 BCX를 묶어주면은 X로 묶어지겠죠. 동류항이니까. 그러면 이 AD랑 BC가 지금 개수니까 AD랑 플러스 BC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동일한 문자를 X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 BD는 동류항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서 봤을 때 딱 보니까 위에 거랑 똑같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CX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 곱하기 X 플러스 BD가 나온다 라고 아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문자 같은 게 많고 뭔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웠는지 알려드리면 먼저 X가 2개 있으니까 제곱을 하는 거는 있고 이 제곱을 할 때 아무래도 X가 붙어 있는 항끼리 곱하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ACX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X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곱한 거. 그러니까 AC 이거를 맨 처음으로 잡은다. 어차피 X가 여기 어차피 붙어 있으니까 제곱이 나오려면은 이 앞에 개수들끼리 곱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의 항에서는 A, D랑 B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외웠냐면은 맨 바깥에 있는 거 첫 번째로 곱하고 그 다음에 가장 안쪽에 있는 애들 두 번째로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맨 바깥쪽, 맨 아래쪽 이렇게 순서대로 곱해서 더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BD는 그냥 나머지 애들, X 없는 항을 곱한다. 이렇게 외워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절대적인 외우기 방식은 아니지만 아마 대부분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자가 3개 정도 있는데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왠지 엄청 길네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한번 시켜볼 텐데 이건 약간 분배 법칙보다는 곱셈 공식을 한번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곱셈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배운 곱셈 공식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한번 증명을 시켜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분배 법칙을 사용했지만 한번 이 식은 이 A 플러스 B 제곱 이 곱셈 공식을 가지고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 A 플러스 B 제곱을 가지고 어떤 곱셈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기 바로 A 플러스 B가 있죠? 그러면 이것끼리 괄호를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중괄호를 친 다음에 A 플러스 B를 따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C를 따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여기서 제곱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 여기 전체가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전체가 B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A 플러스 B 제곱이 똑같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이게 꼭 A 부분이 꼭 X, Y 이렇게 딱 한 개씩만 있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 이 식 자체를 A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A 플러스 B제곱을 만들어줬으면 이 A 플러스 B제곱의 공식도 같이 사용을 해줘야겠죠. 자, A 플러스 B제곱의 공식 복습합니다. A제곱 플러스, 이거 괄호를 잠깐 없애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었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먼저 A제곱을 해야 되는데 A 부분이 여기니까 A 플러스 B 부분을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그럼 플러스 2 곱하기 A 곱하기 B A 곱하기 B 자, A가 지금 A 플러스 B고 B가 C니까 A 플러스 B 곱하기 C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C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B를 제곱해주는데 여기서는 B가 C니까 플러스 C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 또한 곱셈공식이랑 똑같이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도 곱셈공식을 이용하여서 2C랑 A랑 곱하면은 플러스 2CA. 자, 2C랑 B랑 곱하면은 플러스 2CB. 마지막으로 C제곱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좀 약간 비슷한 애들끼리, 비슷한 한끼리 차곡차곡 두면은 먼저 제곱이 있는 애들끼리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이 A제곱이 제곱이 있고 B제곱, C제곱이 있겠네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블라블라, 2 곱하기 블라블라, 2 곱하기 블라블라 있는 애들을 같이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됐는데 어라? 위에 보니까 위에 식이랑 똑같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된 건데 이제 어떻게 외우는지 알려드리자면은 먼저 한 끼리 먼저 제곱은 일단 시작한다. 제곱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이 A, B, C를 각각 제곱 먼저 해주고 시작한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 다음에는 이 2를 또 제곱이 아니라 곱하기 2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2 한 다음에 A, B잖아요. A, B는 가장 먼저 있는 애들 애들끼리죠. 그 다음에 B, C는 그 다음에 있는 애들끼리고 C, A는 그 다음에 있는 애들끼리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둔 다음에 곱하기 2씩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5번째 공식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제 이거의 공식을 기반으로 한 이그샘플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그샘플은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인데요. 자, 지금 이게 어느 곱셈 공식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나요? 맞습니다. 아까 세 번째로 배웠던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랑 같은 식이죠. 왜냐면 여기 x가 딱 1차 항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들이 상수항들이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의 곱셈공식을 쓰면 되는데 이 곱셈공식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 b였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럼 먼저 x제곱을 써준 다음에 a랑 b를 더하는 건데 여기서 a는 2,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 플러스 b는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a 곱하기 b니까 여기서 a는 2,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곱하면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example은 6x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3인데요. 자, 이거 약간 뭔가가 곱해진 수가 많은 게 위에 배웠던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와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자,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와 곱셈공식을 똑같이 적용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풀면 뭐냐? 이거의 곱셈공식은 acx 제곱 플러스 자, 맨 겉에 있는 것들 ad 그리고 맨 안에 있는 것들 플러스 bc 한 다음에 x 그 다음에 여기 x가 안 붙여 있는 애들 플러스 bd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해주면은 먼저 제가 이거를 a랑 b랑 c랑 d를 똑같이 치환을 시켜서 하면은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기서 6x가 지금 a인 거죠. 6x가 아니라 6이 지금 a인 거죠. 그 다음에 1이 b인 거고 2가 c인 거고 마이너스 3이 d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기반으로 acx 제곱은 먼저 ac를 곱해야 되는데 지금 a랑 c는 6 곱하기 2니까 12입니다. 그
그 다음에 x제곱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D는 지금 AD니까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BC는 1이랑 2니까 플러스 2라고 써주시고 x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랑 D는 1이랑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계산을 해보면은 12x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8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6x죠. 그래서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a-b 플러스 2c의 제곱은 과연 뭘까요? 맞아요. 방금 배웠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것의 곱셈공식도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시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쓰면 되는데, 지금 문자는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앞에 개수나 부호는 좀 달라서 약간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의 곱셈 공식은 먼저 각 문자들을 다 제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먼저 제곱을 다 해준 다음에 이 제곱을 2 곱하기로 바꿔서 맨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거 ab, 그 다음에 또 2로 바꿔서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거 bc, 그다음에 또 2로 바꿔서 세 번째, 첫 번째 있는 거 CA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번식도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먼저 각 항의 문자들 같은 거를 먼저 제곱을 각각 시켜줘야겠죠. 그럼 여기를 먼저 시켜주면은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를 제곱시켜주면은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C를 제곱시켜줘서 플러스 2C의 제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플러스 2 곱하기 A 곱하기 B니까 플러스 2 곱하기 A 부분은 여기 A죠? 똑같이. 그럼 A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B 부분은 마이너스 B니까 괄호를 쳐서 마이너스 B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 부분은 2 곱하기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니까 플러스 2 곱하기 두 번째 부분은 마이너스 b죠. 그래서 괄호를 쳐서 마이너스 b를 곱해준 다음에 세 번째 거는 플러스 2c니까 곱하기 2c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플러스 2 곱하기 CA, 그러니까 세 번째랑 첫 번째죠. 근데 여기서 세 번째는 플러스 2C니까 곱하기 2C를 적어준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첫 번째 거 A를 적어주면 끝입니다. 자, 그럼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더 정리해서 적어주자면은 A제곱 적어주고 마이너스 B는 지금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C제곱은 2제곱해서 4C제곱해서 CC제곱이니까 플러스 4C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B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B입니다. 그 다음에 거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는 숫자가 또 2랑 있으니까 마이너스 4B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4C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4CA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 사실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의 곱셈 공식을 공부해 봤는데 이제 딱 2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2개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곱셈 공식은요. 이번에는 드디어 세제곱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약간 많아봤자 2제곱까지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세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고, 이거 되게 길어졌는데
이거 정말 외우기 쉬우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a-b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입니다. 자, 이것을 이 긴 거를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가? 왜 이렇게 길게 나왔는가를 알아보려면은 증명을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똑같이 분배 법칙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거는 약간 세제곱이니까 아무래도 1제곱이랑 2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지수끼리 법칙에서는 1 플러스 2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a 플러스 b의 1제곱하고 a 플러스 b의 2제곱하고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를 지금 쪼갠 거라서 1이랑 2랑 더하는 거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나눠도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끼리를 곱해주자면은 먼저 a 플러스 b의 1제곱은 그냥 a 플러스 b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2제곱은 우리 아까 첫 번째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대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젠 그냥 적을게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뒤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분배 법칙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랑 a 제곱이랑 곱하면은 a 세제곱, a랑 플러스 2ab랑 곱하면은 플러스 2a 제곱 b, a랑 b제곱이랑 곱하면은 플러스 a b제곱, b랑 a 제곱이랑 곱하면은 플러스 ba 제곱, b랑 플러스 2a b랑 적으면은 플러스 2a b제곱, b랑 플러스 b제곱이랑 곱하면은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동류한끼리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a 세제곱은 동류항이 없으니까 그냥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a 제곱 b는 여기 동류항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ba 제곱이죠. 지금 똑같이 a의 제곱인 것도 똑같고 b가 곱해져 있는 것도 똑같으니까 동류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개수가 2고 여기는 1이니까 플러스 3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3 똑같은 문자 a제곱 b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항인 a, b 제곱도 동류항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플러스 2ab 제곱이죠? 지금 이것도 a라는 게 곱해진 것도 똑같고 b의 제곱인 것도 똑같으므로 동류항이죠. 근데 여기서는 1이고 여기서는 2니까 플러스 3, 그 다음에 또 겹치는 문자 a, b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 b 세제곱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위의 식이랑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지금 a 플러스 b 세제곱이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약간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a 플러스 b의 제곱을 배운 것처럼 항상 이렇게 맨 첫 번째 있는 거에 먼저 제곱을 한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제곱이 되었죠. 가운데는 뭐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맨 첫 번째 있는 거를 여긴 세제곱이니까 세제곱을 해서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문자는 여기도 세제곱을 해서 맨 뒤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까 제곱이었을 때는 곱하기 2를 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제곱이다 보니까 곱하기 3을 2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 제곱이고 여기는 또 a b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맨 첫 번째 있는 문자가 a니까 이 a를 먼저 제곱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자가 b니까 그 다음에 b를 제곱한다. 그러고 a랑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외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a-b의 세제곱을 또 한번 증명을 시켜볼 텐데 이것도 혹시 a-b의 1제곱 곱하기 a-b의 2제곱을 하시나요? No, 그건 아닙니다.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할 겁니다. 이건 또 뭐죠? 이거는 어떻게 풀 거냐면은 바로 위에 공식 a 플러스 b 세제곱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풀려고 이렇게 변형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플러스로 만들어 본 거예요. 원래는 마이너스였는데 그럼 이 마이너스는 어디로 갔냐? b로 이렇게 묶어졌죠. 그래서 세제곱하면은 결국은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b가 마이너스 b로 바뀐 것밖에 다른 점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 거의 공식을 복습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면은 먼저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맞아요. 맨 앞에 있는 문자를 세제곱하고 맨 뒤에 있는 문자를 세제곱해서 맨 뒤로 보낸다 라고 했죠. 그럼 a를 먼저 세제곱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b를 세제곱한 거를 맨 뒤에다 놔주면은 한 이쯤 되겠죠?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맨 첫 번째 있는 문자를 제곱을 해주고 3을 곱하기 3으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3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첫 번째로 이렇게 할 때는 뒤에 b는 그냥 적어줍니다. 마이너스 b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이 제곱이 될 차례죠. 그래서 플러스 3 곱하기 a는 그대로 두고 곱하기 마이너스 b를 제곱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정리해서 두자면 a 세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 제곱이 되면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3ab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세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그대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6번째 공식을 한번 배워보았고요. 이제는 7번째 공식을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바꾸기보다는 이건 어쩔 수 없이 분배 법칙을 좀 이용해가지고 좀 길게 식을 늘려놓은 다음에 거기 안에서 동요한끼리 계산을 하는 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배 법칙을 사용해보면 a랑 a 제곱 곱해서 a 세제곱, a랑 마이너스 ab랑 곱해서 마이너스 a 제곱 b, a랑 b 제곱이랑 곱해서 플러스 ab 제곱, b랑 a 제곱이랑 곱해서 플러스 ba 제곱, b랑 마이너스 ab랑 곱해서 마이너스 ab 제곱, b랑 플러스 b 제곱이랑 곱해서 플러스 b 세제곱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또 동류항끼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a 세제곱의 동량은 없네요. 그래서 a 세제곱 그냥 적어주고 마이너스 a 제곱 b의 동량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처럼 문자가 같고 부호가 다르면은 0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a 플러스 a b 제곱의 동류항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자가 같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는 b 세제곱밖에 없네요. 그래서 플러스 b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외우기 쉬운 팁은 a-b 뒤에 것까지 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뒤에 거는 a-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한번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늘어놓은 다음에 거기서 동류항끼리 또 빼거나 더하는 식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랑 a제곱이랑 곱하면은 아마 위에랑 거의 비슷한데 부호만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a랑 플러스 ab랑 곱하면은 a제곱 b, a랑 b제곱이랑 곱하면은 a 플러스 a b제곱,
마이너스 b랑 a제곱이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ba제곱. 마이너스 b랑 플러스 ab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ab제곱. 마이너스 b랑 플러스 b제곱이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b세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동요한 길이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a세제곱은 아무데도 동요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어주고 지금 a제곱 b는 여기 동요항이 있는데 지금 문자도 같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패스 해줍니다. 0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 b 제곱도 여기 있는데 이것도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패스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마이너스 b세제곱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세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이 되는데 그렇죠? 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외우기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a 플러스 b가 이렇게 앞에 있고 그 뒤에 이런 식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다. 그러니까 세제곱이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a가 지금 3개가 있고 b도 3개가 각각 3개가 있으니까 세제곱이 되겠고 여기 앞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플러스면은 여기도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면요 여기도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앞에 부분을 보고 플러스로 하냐 마이너스로 하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고요. 이제 이그젬플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 플러스 2의 세제곱인데요. 이 x 플러스 2의 세제곱은 어떤 곱셈 공식을 쓰면 될까요? 맞아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 공식이 어땠나요? 복습을 잠깐 하자면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기반으로 풀면 되는데 a랑 b가 아직 헷갈리는 아직 그런 타이밍이니까 적도록 하겠습니다. x가 a고 2가 b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a를 세제곱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a가 지금 x니까 x 세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 세제곱을 지금 3으로 바꿔서 곱해주는 거니까 플러스 3 곱하기 a 제곱인데 여기서 a가 x니까 x 제곱 곱하기 b 곱하기인데 여기는 b가 2니까 곱하기 2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도 또 3 곱하기 그 다음에 a는 x 그래서 x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를 제곱하는 거죠. 네, 그래서 b는 2니까 제곱해서 4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를 세제곱해 주는 건데 여기선 b가 2니까 2의 세제곱이 몇이죠? 네, 8입니다. 그래서 8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깔끔히 정리하면은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이용하는 거였고요. 그 밑에 있는 것도 이거는 플러스가 아니라 a 마이너스 b 세제곱이었죠. 자, 이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서도 아직 헷갈리는 타임이니까 3x를 a 마이너스 1을 b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먼저 a를 세제곱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는 a가 3x니까 3x를 세제곱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a제곱인데 a제곱이 지금 3x 제곱입니다. 그래서 3x 제곱을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b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b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또 3입니다. 이제는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3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a 곱하기 a가 3x니까 곱하기 3x 그 다음에 b제곱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기 1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b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깔끔히 정리를 하자면은 3x 세제곱은 27x 세제곱이겠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제곱해도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플러스 3 곱하기 9 곱하기 그 다음에 1이니까 27이 되겠네요. 플러스 27x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똑같이 플러스 3 곱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9x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너스 1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x 플러스 4y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16y 제곱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를 쓰면 되냐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랑 지금 완전 똑같죠? 근데 이거에서 제가 어떻게 쓰면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냥 여기 앞에가 플러스고 뒤에가 이런 식이면은 그냥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지금 a 부분이 x고 b 부분이 4y니까 그냥 x를 세제곱해주고 4y를 세제곱해서 플러스 해주면은 똑같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식이 긴 거는 오히려 곱셈공식이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길다고 힘들어 하실 필요 없고 더 간단하구나 이렇게 하시고 바로 적용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먼저 세제곱을 하면은 바로 x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y도 세제곱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 4y를 세제곱 해줍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은 4의 세제곱, 그러니까 64, y의 세제곱, y의 세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밑에도 딱 봤을 때 그냥 a-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b 제곱을 그냥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x를 a라고 치고 마이너스 2를 b라고 치면은 이것들을 또 세제곱해서 이번에는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부분을 세제곱하면은 x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2 부분을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 8.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x 세제곱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와우,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번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복잡한 형태, 완전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뒤에 복잡한 곱셈공식들도 사실 다 앞에 거 지금까지 배웠던 거 1, 2, 3, 4, 5, 6, 7을 사실 응용한 거입니다. 그래서 앞에 7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잘 서득을 하시면은 뒤에 것들은 그냥 그거에서 응용하고 변형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앞에 거를 잘 해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이것들 한번 잘 배워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곱셈공식 2로 맞이하도록